신공항 수요 조사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어서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오도록 영남권 시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전국적으로는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고 있지만 대구 경북은 설립이 저조합니다. 원자력 관련 기관이 부정적 이미지를 걷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위험성마저 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70여 명의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펴고 있는 팔공산 예술촌을 이끌고 있는 화가를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아침 공기가 꽤 선선해졌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대구 32도 등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경북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꽤 덥겠는데요. 오늘 예상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32도, 봉화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하지만 봉화는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구미나 문경, 예천 등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나오실 때 접는 우산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공항 수요 조사가 용역을 맡을 기관이 사실상 정해지면서 다음 달부터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남권 시도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권 신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이번 수요조사에서 영남권의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결론 나도록 해야 합니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야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수요조사 과정에서만큼은 모든 영남권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남권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력은 물론 자문단 간에도 같이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응찰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시작 단계에서부터 우려가 제기되는 용역인 만큼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의견 제시도 필요합니다. 5개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투명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 수요 조사에 이어 시작될 입지 타당성 조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수요 조사 때 지역별 여객 화물 수요와 항공 수요에 영향을 미칠 지역 개발 계획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이 자료가 타당성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남권 내에서 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어떤 수준에서 어떤 지역에 사업을 주로 반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신공항 수요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최대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경상북도 농공단지 지원협의회는 농공단지 육성을 위한 4대 추진 목표와 세부 핵심 과제를 채택했습니다. 농공단지 간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과 지원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한 기능 재정립, 기업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구축, 현안 문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 4개 추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세부 핵심 과제 가운데 지원기관 핵심 사무국 설치와 현장 고충 수렴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 개최는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경북 지역에서 4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구미에서 1호점이 나온 이후 최근 울릉에 있는 한 펜션이 400호점 등록을 하는 등 경북 지역 412곳의 요식업과 숙박업소가 착한 가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금회는 착한 가게가 기부하는 금액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생계비나 의료비로 지원합니다. 지난해 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전국적으로 매월 200여 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구와 경북에서는 7개월 동안 100여 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정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전국에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은 모두 1,400여 개입니다.
서울이 400여 개로 가장 많고 경기 170, 광주 150, 부산 100여 개 등이지만 대구는 51개, 경북은 48개에 그쳤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합쳐서 부산 수준인 100여 개, 비율로는 전국의 7% 정도입니다. 협동조합의 천국인 이탈리아는 어떨까요? 이탈리아 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신경은 국내 총생산의 30%를 담당하는 협동조합. 국민의 절반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해마다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해서 스스로 자금을 확보합니다. In più Confcooperative attraverso il proprio fondo mutualistico del 3% sul quale tutte le cooperative destinano il 3% degli utili conseguiti nell'accesso al credito per rendere più contenute le condizioni. 콘프코업 같은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은 조합 설립과 교육은 물론 조합 간의 연대도 지원합니다. La solidarietà è un valore importante. Dove ci sono cooperative c'è più solidarietà. E da dove lo vediamo? Dove si vede questo? 대구 경북 지역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려면 시군 구별로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교육과 협동조합 간의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화학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구와 구미, 포항 등 권역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과 화학물질, 폐기물 관리 점검 사항 등을 교육하고 추석 연휴 대비 특별 감시 계획에 대한 방침도 알릴 방침입니다. 한편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점검을 벌인 결과 대상업체 절반이 넘는 23개소에서 3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에서 5년 만에 새로 운영을 시작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오늘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전략시장 설명회와 수출 컨설팅을 개최합니다. 대구 경북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참가하는 오늘 설명회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진출 전략, 사례 등을 소개하고 이들 지역에 지사를 내려든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합니다. 대경권 코트라 지원단은 앞으로 지방 중소기업을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 진단과 찾아가는 코트라 운영 등으로 효율적인 수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요즘 원자력 관련 기관의 명칭 변경이 유행입니다. 방사성 물질과 연관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어내려는 의도인데 자칫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까지 가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저준위 방패물을 영구 처분하는 공기업 한국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방사성과 폐기물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영어 사명은 방사성 폐기물을 뜻하는 레이디오 액티브 웨이스트를 그대로 두고 우리말만 순화했습니다. 공기업은 명칭 그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공단은 시민들이 알지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감시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진 원자력이란 용어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핵의 중성자가 충돌해 두세 개의 파편으로 핵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소 명칭도 영어권에서는 핵발전소로 번역되는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우리와 같은 한자권의 중국에서는 원전을 핵전, 원자력을 핵능이라고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만 원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뉴클리어하고 어타믹이란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고 원자력 발전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고 핵발전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죠. 지난 5월 울진과 영광원전이 명칭을 바꾸었고 신규 원전 후보지로 확정된 영덕과 삼척도 명칭에서 지명을 빼 세월이 지나면 원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본질적인 위험성을 감추고 미화한 일본, 통제 불능에 빠진 후쿠시마 원전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2주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은 경북 23개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공무원이 장애인단체 회원과 함께 아파트와 대형마트, 병원 등을 돌며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해당 시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 일자리를 구해주는 제2차 구미시 찾아가는 취업지원센터를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운영합니다. 구미시 찾아가는 취업지원센터는 전문 상담사들이 선산여고와 고아읍, 송정동, 선주원남동, 진미동 주민센터를 매주 한 차례씩 찾아가 9월 한 달 동안 취업상담을 벌입니다. 지난 6월에 이루어진 제1차 구미시 찾아가는 취업지원센터 운영 결과 170여 명이 취업상담을 벌여 27명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어제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3 K리그 클래식 24라운드 경기에서 대구FC가 수원에게 0대2로 패했습니다. 최근 김재하 단장 사퇴설 등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경기에 임한 대구FC는 초반부터 수원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0대2로 경기를 내줘 11위 경남과의 승점 차가 5점으로 벌어지며 불안한 12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경기에 이어 대구는 오는 수요일 최하위 대전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제4회 국제 LED와 디스플레이 박람회가 내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돼 사흘 동안 열립니다. LED 조명업계 분야 대구 경북 지역 대표 기업인 희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54개 업체와 중국, 일본, 미국에서 4개 업체 등 58개 업체가 288개 부스로 참여해 LED 조명과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을 선보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 학술대회인 IMID 2013 학술대회도 함께 열리며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수출 상담회와 LED 조명 직거래 장터, 전국 공무원 LED 보급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돼 있습니다. 영천시는 귀농, 귀촌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귀농 투어를 실시합니다. 귀농 관련 전문가의 귀농 정책 설명과 선배 귀농인 농장 체험, 홈스테이와 농촌 마을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달 6일과 7일, 다음 달 27일과 28일, 오는 10월 11일과 10일 등 3차례에 걸쳐 40명씩 모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참가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청도 휴게소가 청도 새마을 휴게소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 청도구는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등과 휴게소 명칭 변경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구는 명칭 변경과 함께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해 휴게소 안팎으로 문화 기반 시설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네, 804는 우리 지역민들의 정신적 뿌리이자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쾌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래서인지 거대한 자연이 주는 유형무형의 기운을 받아서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804의 털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70여 명에 이르고 모임까지 결성이 됐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803 예술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상직 화가를 만나보겠습니다. 803 예술인회 회장을 3년째 맡고 계신데요. 이 모임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의도적으로 모한 것이 아니고 작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공간을 찾아다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다가 보니까 개별 공간이 전체적인 예술인의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동선처럼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꽤 많은 작가들이 돌아 있는데 여기는 파트가 예술인 가는 이유가 미술인이 아니고 음악, 무용, 건축, 사진 파트가 다 있습니다. 이게 예술가들이 자연하고 융화되고 호흡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합한 장소가 803이다. 804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거대한 산이 있어가지고 그걸 매체로 해가지고 이 주위에 예술가들은 왜 감성이 조금 남다르잖아요.
그러니 도시 생활을 벗어 던지고 여기에 많이 돌아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이 양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 팔공산의 털을 잡으신 이후에 이 작품에도 어떤 변화가 혹시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옛날에는 산을 별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산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건강 작업이. 진짜 인간이 하는 거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이 자연은 진짜 대단하죠. 내가 살아보니까 위대하다. 예. 그 속에서 공유함이 산다 하는 거는 제가 작업을 하든 안 하든 그 자체가 축복받은 거예요. 신이 안 나갑니다. 팔공산의 털을 잡은 지 13년째 접어든 문상직 회장은 팔공산에 형성된 예술촌을 문화예술 체험 관광지로 만들어 예술인들이 자연에서 얻은 혜택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확실히 아침 공기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 햇살이 비추면서 꽤 덥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와 호남 그리고 제주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이 경북 내륙에서만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2도로 선선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낮 기온 32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2도, 김천도 32도까지 오르겠고 봉화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 32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9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네, 수요일까지는 대구의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비가 오면서 이 낮더위도 많이 물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